자, 오늘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학교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학교라고 정의 내려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 이제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학교니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대안학교라고 하면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요. 자, 그럼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예. 결국 부모가 보기에 자신의 자녀가 제도권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불만족해서 본인의 의지적으로 대안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안학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대안학교의 종류에는 먼저 제도권 교육 안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인가,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는 제도권 교육의 위탁형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제도권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대안적인 학교를 찾으시는 분께 저는 이제 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도 도심에서 통학형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원 생활을 하는 느낌의 어떤 기숙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전원형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기숙형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집에서 다니는지 아니면 기숙 형태로 생활을 하는지 크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대안교육을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계절학교, 방과후 학교, 주말학교, 홈스쿨링도 대안적인 대안학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보다는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대안학교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학교 운영과 색깔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이 대안학교의 교육 철학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대안학교의 교육 철학은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가정의 부모와 학생의 삶의 가치와 그 학교의 철학이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중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제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기술, 인간의 관계, 영성적인 면,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자질,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생태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 철학이 있더라도, 교육 철학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알아봤을 때 교육 철학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철학 아래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떤가, 부모가 어떤가,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때는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근데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학생들 자신의 의견, 그 다음에 참여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맞는 대안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홈페이지 찾아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나 SNS들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의 설립 배경, 교육 철학,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만 보고서 결정할 수는 절대 없지요. 그래서 무조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 방문을 해보시고 가능한 데까지는 먼저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그 정보를 들었다 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디든지 적응 기간이 있고 본인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가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과연 꿈의 학교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생활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학교가 추구하는 철학과 삶의 방향이 일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운영의 주체들이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다음에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대안학교도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곱하기 100이라고 적었는데 대안학교를 꿈의 학교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떠올리기 싫은 정도로 나쁜 기억의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변수들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거기 적응을 하고 나도 변화하고 성장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략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제도권 교육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중등은 제도권 교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은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건 대안학교를